뭐라고? 탈주 얘기 1학년. 아, 야 그거를 녹화할 수는 없어. 기다려, 이거 끝난다 오늘. 자, 일단은 여기 증명하는 게 수학적 귀납법 증명이 크게 보면 등식, 부등식, 배수 세 가지야. 근데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올드한 교육과정이거든. 등식으로 되어 있는 애를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거. 부등식으로 되어 있는 애를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 그 다음에 배수, 무슨 배수다 이거를 증명하는 거. 그냥 근데 귀납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첫 번째 이렇고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이래. 쭉쭉쭉쭉 갔더니 n번째도 이래.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도 이 규칙을 따른다 이거야. 그래서 간접적 증명이라고 그래. 가장 수학에서 가장 좋은 거는 직접 증명을 하는 거야. 근데 직접 증명이 어려울 때는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면 약간 얍삽한 방법이긴 하지만 증명이 되기는 하는 거야. 그래서 간접 증명법이야. 그래서 어떤 건지만 얘기를 해줄게. 우리가 직접 증명을 하면 그 예제 9번에 있는 것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냐면 부분분수를 쓰죠. 이렇게 해서 2n-1에 2n 플러스 1 얘가 요거를 증명할 때는 우리가 부분분수를 써. 야, 쪼은이는 언제 와? 모르겠어요. 연락 안 해봤는데. 잠시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원래 네가 와 있으면 걔가 와 있지. 네. 얘 전화 좀. 문자랑 보내고. 일단 저거 증명하는 방법이 우리가 보통 부분분수를 하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n에다가 1부터 모든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럼 첫 번째 n이 1러 처음 시작점 성립하냐? 좌변은 1 넣으면 1 곱하기 3분의 1이야. 우변은 1 넣으면 그러면 1 곱하기 3분의 1이면 되고 1 넣으면 3분의 1 나오죠. 그러면 좌우가 같네. 확인하는 거야. 두 번째, 쭉쭉쭉쭉 가서 n이 만약에 k일 때 성립한다면 이거야. 성립한다면 이 식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쭉 가다가 2k-1, 2k 플러스 1 분의 1의 모양이 아마 2k 플러스 1분의 k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요 세 번째가 중요해. 그러면 그 다음 이미 k번째까지 성립하는데 내가 예상되는 k 플러스 1번째 모양도 예상과 똑같다면 모두 다 성립하지 않겠는가? 이건 건 거야. k번째까지 성립했어. 근데 k 플러스 1번째 이제 성립하는 요 모양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게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는 거야. 그래서 n이 만약에 k 플러스 1번째 모양이라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다음 항까지 더하는 거니까 양변에 2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3 분의 1을 더하는 거야. 그랬을 때 실제로 우리가 예상되는 게 뭐냐면 2k 플러스 3분의 k 플러스 1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야. 양변에 k 플러스 1번째 항의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럼 양변에다가 얘를 더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좌변은 5k 됐죠? 그다음에 우변도 아마 2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3 분의 1 이렇게 더했어. 그럼 이거 통분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 2k 플러스 1, 2k 플러스 3 분의 얘는 k에다가 2k 플러스 3 이렇게 하는 거고 요거는 1인 거고. 그러면 2k 제곱에 플러스 3k 더하기 1이니까 이거 인수분해 되죠? 2k 플러스 1, 2k K 플러스 2 플러스 K 플러스 1아닌가? 아, k 플러스 1 k 플러스 1 이렇게 돼. 맞죠? 그러면 여기서 2k 플러스 1은 이렇게 약분이 되지. 그러면 남는 거는 2k 플러스 3분의 k 플러스 1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모양이랑 어때? 똑같지? 아, 그래서 성립해. 모든 실수에서 성립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성립해, 두 번째 성립해, 세 번째 성립해, 땡땡땡 k번째도 성립해. 근데 그 임의의 k번째 거잖아. 임의의 k번째에서 성립하는데 그 다음 항으로 예상되는 애도 또 똑같은 예상되는 모양이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든 실수까지 가면 전부 다 성립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증명하고 나면 증명은 되는데 느낌은 어떠냐면 싸해. 이게 제대로 한 게 맞나? 그래서 간접 증명인 거야. 도저히 증명할 방법이 없을 때 대부분 수학적 원리나 지식을 이 간접 증명법을 쓰면 다 증명이 돼. 그래서 모든 게 다 증명이 돼. 수학자들이 그 난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뭐겠냐? 직접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등식을 증명을 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등식 증명할 때 가장 큰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양변에 k 플러스 1번째 모양을 더해주는 거야. 이게 이제 등식 증명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등식을 비나법으로 증명할 때는 나중에 세 번째 단계,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다 똑같아. 이 세 가지 방법이. 근데 세 번째 단계에서 양변에 k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한다. 더해가지고 그 k 플러스 1번째 모양이 나오는지 확인해 주는 게 이런 등식을 증명하는 방법이야. 근데 부등식은 살짝 달라.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까지는 같은데 세 번째 단계가 살짝 달라서 부등식도 한번 해볼게. 그게 예제 10번이야. 그리고 여기는 크게는 신경 쓰지 마. 교과서에 있는 거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아. 수능에서 요 부분이 나오지가 않아. 빈칸 채우는 게 보통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가 아니라 다른 단원을 가지고서 이 느낌을 가지고서 증명을 하기는 해. 그래서 알 필요는 있어. 아예 모르면 안 되고 알 필요는 있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가 정말 중요하고 엄청 어려운 그런 단원이기는 했어. 얘가 항상 성립하는 지고 이것도 모든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아. 제일 첫 번째 항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 보는 거야. 그럼 좌변이 우변과 이게 성립하죠? 1 갖다 넣으면 1인 건데 이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 똑같네. 그러면 성립해.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면 아마 이런 모양일 거야. 1 플러스 2분의 1 k분의 1 요게 2에 조금 지겨워도 참아. 요게 그냥 끝이야. 이거를 안 하면 또 찜찜해. 이렇게 해서 k 곱하기 k 플러스 요게 이제 k번째까지 봤을 때 성립한다 이건데 등식하고 부등식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등식은 좌우가 같기 때문에 양변에 k 플러스 1번째 모양을 더하면 끝나.
근데 부등식은 등식은 양쪽이 같기 때문에 맞춰줄 수 있지만 부등식은 이쪽과 이쪽의 크기만 비교하는 것 뿐인 거야. 그래서 양쪽을 맞출 수가 없어. 한쪽만 이제 맞춰야 돼.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잘 한쪽만 맞추는데 진짜 k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해서 크기만 비교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k 플러스 1번째 모양을 일단 더해볼게. 1 플러스 2분의 1 에서 k분의 1까지 더한 다음에 k 플러스 이렇게 더한 거죠. 이렇게 하면 2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 거잖아. 근데 이 양쪽에다 더했을 때는 우리가 예상하는 그 모양이 아니지. 우리가 예상하는 모양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쭉 가다가 k 플러스 1이 나오고 k 플러스 1번째 모양이니까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 요게 성립하는지 보고 싶은 거잖아. 그쵸? 근데 생각해봐. A가 B 이상 요거를 이제 C라고 봤을 때 A와 C를 바로 연결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B가 C보다 더 크다면 우리가 B를 생략하고 요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A와 B와 C를 동시에 비교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예상되는 요 두 친구만 크기 비교를 하는 거야. 이 둘을 크기 비교해서 B가 C보다 크다라는 것만 밝혀주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앞에 있는 항들은 다 똑같지, 생긴 게. 그래서 맨 끝에 항만 이제 비교해서 한번 볼게. 여기서 다 똑같은 거 버리고 남는 애가 K 플러스 1분의 1이죠. 여기서 다 똑같은 거 버리고 남는 애가 K 플러스 1에 요거야. 그러면 얘를 빼버린 거야. 양수가 나오는지 음수가 나오는지 딱 봐도 양수야, 음수야. 음수? 양수죠. 얘가 양수야. 그러니까 앞에 거보다 뒤에 게 더 작은 거지. 그래서 앞에 필요 없는 애들 날려버려. 그리고서 결론은 이렇게 쓰는 거야.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해서 k 플러스 1번째까지 가도 우리가 원하는 그 식이 나와 라고 찜찜하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약간 얍삽한 방법이야. 수학에서 귀납적 증명, 귀납법을 쓰는 거는 약간 좀 그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야. 하지만 할 수 없을 때 이런 방법을 쓴다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에서는 양쪽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세팅을 하고 이거를 증명을 해. 그래서 가운데 거를 날려서 결론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K 플러스 1번째까지 모양을 만들 때 얘를 양쪽에다가 K 플러스 1번째 모양을 더한다 하더라도 원하는 모양이 아니다. 그래서 원하는 모양을 K 플러스 1번째 모양이라고 예상되는 모양을 적어주고 얘네들 사이에 크기 비교를 해서 얘가 더 크다는 걸 밝혀서 없애버리는 거야. 가운데를 빼버리는 게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빈칸 채우기 내지는 학교 내신에서는 꼭 나오기는 해. 왜냐면 수열까지 갔을 때 낼 수 있는 문제가 몇 개 없어, 유형이. 그러니까 이 유형도 나오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야. 거기 있는 그 문제들이 나는 내 눈에 너무 강렬하게 박혀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엄마 때도 우리 할머니 때도 있었던 문제가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야. 그 표현 바꾸기 있는 그 1번, 2번 이 문제 있지.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 있었던 문제가 내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있거든. 근데 지금 너희들한테도 있어. 니네랑 나는 지금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우리 할머니도 이걸 풀었다고. 그래서 진짜 너무 올드해. 그래서 근데 더 이상 뭐가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요즘 추세는 뭐냐면 이런 증명법을 이런 식에다가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삼각함수, 막 덧셈 정리 내지는 뭐라고 해. 우리가 수원에서 배우는 거
사인 코사인 법칙 막 이런 도형 문제 푸는 과정에서 이제 살짝 응용하기는 해. 근데 그거조차도 이런 간접적 증명이 아니라 빈칸 채우기가 직접 증명해서 이 삼각형 도형 문제 푸는데 이렇게 풀다 보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이런 걸 물어보지 얘를 절대 물어보지 않아. 그래서 중요하지는 않아. 근데 배수를 증명해 주고는 싶었는데 배수가 없기는 하다. 배수는 나중에 있으면 할게. 여기에 뭐 예로 들 만한 것도 없네. 지금은 안 쓰나 본데. 그러네. 등식 나누어 떨어짐. 한번 그거나 해볼까? 9-3번에 약간 비슷한 게 있기는 하거든. 9-3번에 있는 얘가 1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는 저 식이 어찌해서 13의 배수가 되는지를 보이라는 거잖아. 한번 해볼게. n이 자연수라는 거니까 이거는 귀납법을 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얘가 13의 배수인 걸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 1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일단 직접 증명으로 가면은 n의 값이 이렇게 하면 돼. 얘가 가장 머리 안 쓰고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13의 배수인지 보는 거잖아. 그러면 n이 13의 배수일 때, n이 13의 배수 플러스 1일 때, n이 1부터 13까지 넣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13의 배수가 나온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야. 모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이 1일 때 성립하나 봐. n이 1일 때 하면 딱 13 나올 것 같은 느낌이지? 2에다 4 더하니까 그러네. 성립하네. 13이 나오니까. 두 번째, n이 k일 때 13의 배수라면 3에 그냥 어떤 느낌으로 저런 이제 구하기 힘든 매우 귀찮은 13부까지 넣어볼 수는 없잖아. 얘가 13의 배수라면 이런 식으로 증명하면 13의 배수인 거를 증명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k 1번째 때 13의 배수라면 그러면 n이 만약에 그 다음 항일 때는 어때? 요거를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야. n에다가 k 플러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3에 k 플러스 2가 되고 4에 2k 플러스 2에다가 1 이렇게 되는 거죠. k 플러스 1번째 모양을 갖다 넣으면 그래서 억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렇게 생긴 애는 무조건 1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쟤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야. 3에 k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1 4에 2k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이렇게 된 거니까 3에 k 플러스 1 더하기 3 그 다음에 4, 4, 16에 4에 2k 마이너스 1 이거를 3으로 3개로만 묶어볼게. 3에 k 플러스 1 더하기 3개만 빼면 13개 아니다 3개만 빼면 4에 2k 마이너스 1에다가 3개 뺐으니까 13개가 남죠? 13 곱하기 4에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4에 2k 마이너스 1이 16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3개는 이쪽으로 묶었어. 그러면 13개가 남잖아. 근데 이렇게 생긴 애가 뭐였어? 13의 배수였던 거죠. 근데 여기도 뭐가 붙어있어? 13. 그럼 이것도 13의 배수지고 뭐 이렇게 해서 보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해봐. 이거는 이제 상당히 조금 유용한 방법이긴 한데 n에다가 1부터 10단까지 넣어가지고 측정할 수는 없잖아? 이거 13의 배수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면 간접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13의 배수인 걸 증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벤치마킹 해야 되는 건 딱 이 부분이야. k 플러스 1번째 모양일 때 그러니까 주어진 게 이런 조건이 있었을 때 이렇게 생긴 식은 13의 배수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 모양이 13의 배수인지 증명할 때 이런 식으로 앞에 걸로 묶어서 나머지 부분으로 나타내면 된다. 딱 요 과정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는 기억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돼. 왜냐면 나중에 식을 이 문제를 풀 때가 아니라
내가 이 문제에 비슷한 뭔가를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맞닥뜨려질 거야. 기출문제들 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해야 되는 순간이 와. 그래서 식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 저런 거 풀 때 저렇게 3으로 안 나누고 다르게 증명하는 문제가 나올리는 없나요? 저게 뭐의 배수다 막 이런 거 이상은 못 물어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3으로 묶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음. 제가 저 방법을 알지 못하고 음. 만약 이 문제를 풀었다면 딱 저기 왼쪽 부분까지밖에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치. 근데 그 혹시라도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다르게 푸는 방법이 나온다면 절대 못 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딱 13의 배수인지를 막 알고 싶은 건 거잖아. 그때는 이제 직접 증명이라는 걸 쓸 수는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나머지를 구해서 이제 풀어보는 거긴 하거든. 이런 식으로 보면 풀 수는 있어. 3이라는 숫자가 1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는 거지. 13으로 나눴을 때 그러면 3의 n 플러스 1, 3의 n제곱 3을 13 마이너스 와 요거는 13을 거듭적으로 3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냥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이거야. 4에 얘를 이제 4분의 1이 있긴 한데 2k 마이너스 1 그러면 4분의 1에 4의 2제곱이 16이잖아. 16을 13 더하기 3으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그러면 대부분은 13이 붙어 있으니까 얘를 전개했을 때 사실 나는 얘만 보면 되는 건 거잖아. 이렇게 해서 내가 나머지만 골라내서 생각을 한다면 나는 3의 n 플러스 1제곱이랑 4분의 3의 n제곱 정도? 얘만 이제 어떻게 되는지 n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 1부터 이제 넣어서 살펴보는 건 거야. 근데 4분의가 있어서 이거를 분수로 없애보고 싶은데 n에다가 1, 2 나눠 떨어지지가 않네. 그러면 4분의 1이 아니라 4의 2n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없앨 수 있는 방법 4를 다시 3 플러스 1? 모르겠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나머지만 살펴보는 그게 방법이기는 해. 아니면 이것도 방법이다. n에다가 1 넣었을 때 1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생각하면 n에다 1 넣어. 3의 제곱이니까 9지. 요건 나머지가 9야. 근데 얘는 1 넣으면 4지. 그럼 1 넣었을 때 되네. 그 다음에 2 넣어. n의 값이 이제 아까처럼 얘기한 게 이런 거야.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 해보는 거 아니에요? 오 맞아. 그러면 얘가 대신에 나머지만 살펴보는 거야. 그게 이제 합동식이라는 거긴 하거든. 그래서 나머지만 살펴보면 2를 갖다 넣었어. 그러면은 결국은 3의 세제곱이니까 27이지. 걔를 1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야? 1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2 갖다 넣으면 4의 세제곱이지. 64지. 64를 1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5. 1 아니에요? 마이너스 1이다. 뭐 12인 거니까. 그러면 이 넣었을 때도 어떻게 돼? 0이 되니까 나눠 떨어지는 거지. 3 넣었을 때도 그렇게 해서 나머지만 따지는 거야. 앞에 거 뒤에 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직접 증명? 근데 이 방법은 이제 간접 증명이긴 하죠. 그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경시수학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많이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야.